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 세상 주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서로가 꼭 채워줘야 되는 5가지 필요 중에서 남편들의 4번째 필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내들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남편이 꼭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내들의 4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의 4번째 필요는 남편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이 충분히 돈을 벌어다 주어서 백화점 쇼핑도 부담 없이 하고 자기와 아이들이 좋은 옷도 입어보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좀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인간이 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인간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경제적으로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햇빛이 날 때가 있으면 비가 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대비하여 온 가족들이 자신의 수입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그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잘 정립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협력해서 같이 이것을 해결하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온 가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생활교육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술 문제, 도박 문제, 가부장적인 잘못된 관념의 문제, 대화의 기술 부족, 성적인 부조와 불륜관계, 시부모와 및 주위 식구들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바로 가정경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즉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남들이 도와주는 것에도 또 한계가 있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은 주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세 낼 돈이 없고 카드빚이 있어서 이자를 갖고 나면 생활비가 없고 빚쟁이들에게 계속 쫓겨다녀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났는데 병원비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을 앞두고 가정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가정상담 이전에 구호상담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가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가장들에게 큰 성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기르고 돈 버는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가정사역의 자녀교육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깊이 부각된 가장들을 잘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들이 자기가 잘 살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없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하지를 못해서 간단한 직장 생활에도 적응하지를 못했고 또 어떤 유혹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절제력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부양할 자식까지도 낳아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부싸움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가정경제를 가르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단히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본인이 부자가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나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떤 역경이라도 뚫고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식주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적당한 돈만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해지는 데에는 꼭 큰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자만 돼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될 수가 있지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겠다고 허황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작은 부자가 되기로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장 즉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복권이 당첨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도둑놈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된 부자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일회성 행위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오랜 동안 실천해 나가다가 본인의 습관이 거기에 맞게 변하고 성품까지도 변하게 되면 어느새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혹은 20년 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습관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습관화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부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부자하면 거만한 재벌, 호의호식하는 자린고비 구두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처자식은 고급 백화점 쇼핑으로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부자들이 이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난 이후의 모양이지 부자가 되기 전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부자가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벼락부자들의 행태이지 전통적인 부자들의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또는 유산으로 부자가 됐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최소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절제절약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효율성과 창의성이 뛰어나고 판단력과 선택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본받으면서 우선 작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가장들은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눈치챈 아내들은 옆에서 이것을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